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라 유승민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전주 시민 여러분, 전라북도의 낙후에 대한 소외감, 그리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도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당장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된 현대중호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와 부도조정 문제로 전라북도 경제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지체되어 있고 지역경제 침체와 청년 실업 문제 또한 큰 걱정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 유승민은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을 적극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업과 생명 등 전북 고유의 전통 분야에 대한 비전이 큽니다.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전라북도의 장점인 미래 농업, 탄소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새만금을 활용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포 상태에 있는 새만금 개발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꼭 이끌어내겠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차 산업 2차 단지 조성,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발맞춘 금융타운 조성, K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등을 통해서 전북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식품, 금융, 탄소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전북 도민의 바람과 수건이자 전라북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4대 기둥 사업들이 예시 있게 추진되어 전라북도의 새로운 미래가 꿈이 아닌 현실로 이어지도록 저 유승민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년째 표류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새만금 특별 회계 재원을 마련해서 새만금 개발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항공 수요에 대비한 항공 인프라 구축이 필수이기 때문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17년에 완공되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 조성에 이어서 2차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함으로써 전북을 글로벌 식품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국제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지원해서 글로벌 식품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다양한 식품 전시 컨벤션, 국제 행사 개최로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셋째, 금융타운 조성으로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에 따라서 금융회사가 직접된 금융타운을 조성하여 연기금, 농생명 특화 금융거점으로 개발하고 국제회의 수요를 소화할 수 있도록 마이스 산업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전주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고 전북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해서 전북을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K글로벌 탄소밸리 조성으로 전북을 세계적인 탄소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K글로벌 탄소밸리를 조성해서 전북을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탄소 소재는 자동차, 항공, 선박, 일상생활 등 모든 분야의 응용 및 융복합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입니다. K글로벌 탄소밸리 조성의 일환으로 탄소산업진흥원과 전국과학기술원 설립을 지원하고 탄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으로 전북 지역을 세계적인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국립직업원 산림유치원 조성을 돕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과 힐링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산림치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희귀한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에 제2의 국립산림치유원을 조성해서 서남권에 치유산업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전주 김천 간 철도 건설을 하겠습니다. 전주 김천선은 호남선과 경부선을 이어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동서철도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 김천 간 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새만금과 군산 경제자유구역, 대구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는 물류 수송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일곱째, 한옥형 전주 역사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주역은 유사 도시의 KTX역 중에서 규모나 시설 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역사 시설의 신축을 통해서 KTX 이용객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특히 한옥형 역사로 탈바꿈함으로써 한옥마을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8일은 전라도의 명칭이 생긴 지 꼭 100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천년의 역사의 자긍심을 우리 187만 전라북도 도민들께 심어드릴 수 있도록 저 유승민이 드린 약속 반드시 하나씩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이 공약을 여기 전주에서 발표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17년 4월 20일은 37번째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250만 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장애인 권익 정진을 위해 애써오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장애인 여러분, 제가 희망하는 세상은 정의롭고 따뜻하며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나 낮은 도로턱 개선 등 장애인을 배려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장애인 복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질적인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250만 대한민국 장애인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정부 조직은 장애인들을 대변하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있습니다만 장애인 정책들이 각 부서와 타 부처에도 산재해 있어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 특별위원회를 두고 현재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로 배정되어 있는 장애 학생 관련 부서를 국단위로 격상 독립시키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예산을 꼭 필요한 것에 쓸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GDP의 0.61%인 장애인 예산은 일본의 1.0%보다 낮은 상태고 OECD 하위권에 속합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을 GDP 대비 1.5% 이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OECD 평균인 2.2%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때 한꺼번에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장애인 가족의 경우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취임 즉시 먼저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이걸 악용할 시에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예외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경우 정부가 차액에 대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 의무 고용률 5%를 달성하겠습니다.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37.7%로 비장애인의 63.3%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공공기관은 3.2%, 민간 사업주는 2.9% 수준에 불과합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실질적으로 5%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용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들도 경제 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고용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연금을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소득 하위 68%의 중증 장애인에게는 약 20만 원 정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가급여 또한 매우 낮은 상태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연금은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고 열악한 장애인들의 경제 상황을 해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자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도 1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부가급여도 최대 12만 원까지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장애인 주거 공급을 확대해서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주택의 구조 기능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비장애인들이 집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수입 또한 소득 또한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장애인 주거 대책을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마련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주택구조 개선사업, 주택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특수학교와 교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특수학교 수는 168개로 특수학교 대상 학생 약 8만 9천 명 중에서 29%인 2만 5,500여 명만이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특수교원 역시 현재 62.8%로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수학교를 227개 전국의 지자체별로 빠짐없이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원 역시 90% 이상 되도록 확충하겠습니다. 여덟째, 발달장애 전문병원을 확보하고 주치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권역별 재활병원 등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치료를 지원하고 있고 전문병원 지정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재활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1년씩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동네 병원에서도 발달장애 아동들이 아무 문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을 주치 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전문 병원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아홉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발달장애 아동 치료 내용 중 통합 감각 치료 등 새로운 방법에 의한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치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급여 항목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예외로 하는 등 치료받는 환자 중심으로 급여 항목을 유연하게 조정하겠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조기에 급여 항목에 편성해서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복지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강화, 개인 기반 지원 체계 구축, 장애 판정 체계의 개편, 여성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및 체육 지원 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장애인은 차별의 원인이나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유승민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호남에서 제 지지도가 별로 없는 걸 잘 알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정치하면서 지역을 팔아서 정치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구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저는 대구에서도 늘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뭐냐를 가지고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호남에 와서도 저는 이제 우리 호남의 위대한 호남 지도민들께서 이번 선거에서는 제발 지역주의 극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고소를 드립니다. 박근혜가 싫어서 문재인 찍는다.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가 찍는다. 누구가 싫어서 누구를 찍는다는 이런 선거를 하면 또다시 후회할 대통령 뽑게 됩니다. 누가 이 나라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낼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봐주시고 이번에는 지역주의 완전히 지워버리고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호남인들께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인상을 갖고 계시면 아니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두 번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호남에서도 제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보수, 국가 안보는 튼튼하게 지키고 또 민생은 중산층 서민을 위해서 개혁을 확실하게 해나가고 따뜻한 공동체 만들고 헌법 법률 잘 지키는 그런 새로운 보수에 대한 기대가 호남에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제가 잡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